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뛰어오르는 아파트 벽면의 콘크리트보다 가벼워 보일 때의 그 무력감 말입니다. 2003년의 봄은 바로 그런 무력감과 탐욕이 동시에 서울의 하늘을 뒤덮었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기록될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그 거대한 서막을 알린 5.23 대책의 이면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3년 초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라는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경제 재건을 위해 정부는 금리를 낮췄고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갈 곳을 잃은 이 돈들은 생산적인 산업 현장 대신 강남의 낡은 아파트들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신분 상승의 가장 확실한 티켓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싸다 닿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음마아파트, 압구정 현대, 잠실 주공의 몸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갓 출범한 참여정부에게 이 상황은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이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가장 강력한 얼음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집값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주택은 거주를 위한 기본권이지 투기를 위한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정책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규제 논의가 나올수록 강남의 호가는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한쪽은 사회 정의를 외치며 규제의 칼날을 갈았고 다른 한쪽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방패 삼아 욕망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5.23 대책은 이 팽팽한 대치 국면에서 정부가 던진 첫 번째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강경, 강력, 초강수 같은 단어들이 도배되었고 세무조사라는 공포스러운 카드가 예고되었습니다. 2003년 5월 23일 정부가 선택한 첫 번째 전략은 투기 과열지구였습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의 주요 도시까지 규제의 그물망이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며 거액의 차익을 남기던 이른바 단타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대출의 문턱은 높아지고 청약 자격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습니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물길을 막는다고 해서 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돈들은 사라지지 않고 규제의 그물망이 미처 닿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23 대책의 칼날이 가장 깊숙이 파고든 곳은 바로 재건축 시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어 정말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면 통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조합원 지분 전매가 금지되었고 후분양제가 도입되어 재건축 사업 자체의 동력을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책 설계자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재건축을 규제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서울 강남 같은 핵심 입지에 새 아파트가 공급될 길이 막힌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새 집은 더 귀해질 것이다 라는 공포 섞인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던 규제가 오히려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을 높여 주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23 대책이 발표되던 날 강남 복덕방 골목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세무조사라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강력한 몽둥이였습니다. 국세청은 전격적으로 수백 명의 조사 요원을 강남과 수도권의 주요 투기 의심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메시지는 시장을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단기적으로 사람들은 겁을 먹고 거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공포에 질려 숨은 것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시장의 안정은 신뢰와 수급의 조화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풍선을 손바닥으로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르는 쪽은 납작해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압력이 약한 다른 쪽을 향해 무섭게 튀어나옵니다. 정부가 강남과 재건축이라는 가장 뜨거운 구멍을 틀어막자 갈 곳을 잃은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는 경기도의 용인, 수원, 분당과 일산으로 무섭게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전체의 집값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규제는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이동시킬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는 5.23 대책이 만든 규제의 장벽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5.23 대책은 그토록 강력한 칼날을 휘두르고도 집값을 멈추게 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재건축을 억제하고 규제 지역을 묶어버린 조치는 시장에 이제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은 끝났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요를 억누르려던 정책이 오히려 공급의 절벽을 만들어내며 가격을 지지하는 버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시중에는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넘쳐났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규제라는 파도를 견뎌내기만 하면 반드시 보답하는 불패의 신화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5523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저렇게 서두르는 걸 보니 아직 더 오를 곳이 많구나, 혹은 결국 이번에도 제대로 못 잡겠지라는 냉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2003년 가을 강남 집값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의 약발이 다했다는 비아냥 속에 서민들의 박탈감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비극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자 도덕적 단죄의 현장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집을 사는 행위를 탐욕으로 규정하고 가격이 오르는 곳을 투기지역이라는 이름의 주홍글씨로 낙인 찍었습니다. 공급을 외면한 채 수요만 억눌렀던 5.23 대책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아 상류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그들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명한 정의감을 가졌기에 시장이라는 거대하고 냉혹한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2003년에 그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3년 5.23 대책의 그 서늘한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은 억누르는 자의 편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자의 편에 서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의 서막 5.23 대책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